안녕하세요 여러분.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은 진짜 엄청난 뉴스를 들고 왔어요.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상상도 못할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6년 1월 28일, 그러니까 어제죠. 장 마감하고 테슬라가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 실적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2025년 4분기에 테슬라가 생산한 차량 대수가 43만 4천 대가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인도한 차량은 41만 8천 대를 넘었고요. 여기에 에너지 저장 제품 배치량이 14.2 기가와트시를 기록했어요. 기가와트시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시죠? 엄청난 양의 배터리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사업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럼 1년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는 총 165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실제 인도는 163만 대를 기록했고요. 에너지 저장 제품 배치는 무려 46.7 기가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4분기 실적을 보면 GAAP 기준 주당 순이익이 0.24달러예요. GAAP가 뭐냐면요,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순이익이 주당 0.24달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GAAP 기준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0.50달러를 기록했어요. BGAAP는 특정 일회성 항목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건데 실제 영업 성과를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4분기 총 매출은 249억 100만 달러예요. 거의 2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GAAP 기준 순이익은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생각보다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2025년 전체 연간 실적을 볼까요? GAAP 기준 주당 순이익은 1%, 8달러, BGAAP 기준으로는 1.66달러를 기록했어요. 연간 총 매출액은 948억 3천만 달러예요. 거의 9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 중에서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만 695억 3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사업에서 127억 8천만 달러가 발생했어요. 에너지 사업도 이제 100억 달러가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GAAP 기준 연간 순이익은 3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중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 25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겠네요. 실적 발표회가 시작됐어요. 투자자 관계 담당 임원인 트래비스 엑설로드가 콜을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와 다른 경영진들이 참석했어요. 오후 4시 30분 일론 머스크가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론이 왜 테슬라의 미션을 Amazing Abundance, 그러니까 놀라운 풍요로 바꿨는지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AI와 로봇공학이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는 보편적인 높은 소득을 가진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비전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제품을 계속 개선하면서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오후 4시 34분, 일론은 이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올해 시작된다고 말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공학 프로그램들이 올해 출시되고 생산량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엄청난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금 조달은 매우 전략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후 4시 36분, 여기서 폭탄 발언이 터져요. 일론 머스크가 모델 S와 모델 X 프로그램을 명예 제대시킨다고 발표한 거예요.
명예제대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차량 단종에 쓴 건데요. 일로는 만약 모델 S나 X를 사고 싶다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프리몬트에 있는 모델 S와 X 공장을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거라고 밝혔어요. 일로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S와 X 프로그램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율주행 미래로 전환하는 전체 계획의 일부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모델 S와 X는 테슬라의 고급 세단과 SUV 라인이잖아. 특히 모델 S는 테슬라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첫 번째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단종시킨다는 건 정말 큰 결단인 거예요. 대신 그 자리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으로 채운다는 게 테슬라의 미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후 4시 38분, 일로는 무감독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무감독 FSD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어제부터 이 무감독 로보택시들의 추적 차량이 없다는 거예요. 추적 차량이 뭐냐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뒤따라가는 안전 차량인데 이제 그것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자율주행 시스템만 믿고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일로는 테슬라 차주들이 자기 차량을 로보택시 플릿에 추가할 수 있게 할 계획도 다시 강조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목표는 미국의 약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거라고 밝혔어요. 오후 4시 41분, 일로는 테슬라 에너지팀을 엄청나게 칭찬해요. 절대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태양광 기회는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는데 사실 에너지 사업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오후 4시 43분 또 다른 폭탄이 터져요. 일론이 테슬라 옵티머스 3을 약 3개월 후에 공개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아마도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요. 일론의 아마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유동적이긴 하죠. 그리고 프리몬트의 모델 S와 X라인이 10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생산 라인이 될 거라고 밝혔어요. 100만 대요. 처음부터 엄청난 볼륨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론은 옵티머스의 일반적인 제조 램프 S커브는 더 길다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옵티머스는 미국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오후 4시 44분, 일론은 오프닝 멘트를 마무리하면서 테슬라 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요. 이렇게 재능 있는 인력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느낀다도 말했죠.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라는 낙관적인 예측으로 마무리했어요. 오후 4시 47분, 테슬라 CF5잉 바이브하브 탄해자가 발언을 시작해요. 4분기 주요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테슬라 에너지가 4분기에 또다시 총 이익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어요. 메가팩과 파워월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높다는 거예요. 메가팩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고 파워월은 가정용 배터리인데요. 이 제품들의 2026년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 잔고가 건강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2025년을 최근 몇 년 대비 더 큰 차량 주문 백로그를 가지고 마무리했다고도 밝혔어요. 앞으로 인도화의 차량 주문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오후 4시 53분, 세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질문이 시작돼요. 첫 번째 질문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대한 테슬라의 기대에 관한 거였어요. 라스 모라비가 답변하는데요. 제조와 규모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매년 상당히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일론은 사이버캡이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없이 생산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폴백이 없다는 거죠. 대체 수단이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으로만 작동하는 차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론은 미래에 테슬라가 다른 모든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이버캡을 생산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오후 4시 51분으로 시간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다음 질문은 테슬라가 여전히 저렴한 차량 같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가 작년에 저렴한 변형 모델들을 출시했고, 여전히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정말로 사이버캡을 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체 목표 시장이 소비자 소유 차량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이 개인이 차를 사는 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라스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차량들을 생산할 거라고도 언급했어요. 오후 4시 56분, 일론은 결국 테슬라가 대부분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예외가 있다면 차세대 로드스터인데, 이건 진정한 드라이버의 차가 될 거라고 하네요.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남겨둔다는 거죠. 오후 5시 3분, 일론의 과거 발언 중 차세대 픽업 트럭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어요. 라스는 사이버 트럭이 여전히 전기 픽업 트럭 세그먼트에서 잘 하고 있고, 테슬라는 유연성으로 알려져 있다고 답변했어요. 일론은 사이버 트럭 라인을 완전 자율주행 차량 라인으로 전환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유용한 차량이라면서 자율주행 사이버 트럭도 그런 용도로 유용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후 5시 10분, FSD가 언제 100% 무감독이 될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일론은 100% 무감독 FSD가 이미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다만 오스틴 로보택시 프로그램에서만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여전히 출시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테슬라의 칩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론은 테슬라의 칩 전략에 대해 꽤 좋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칩을 테슬라 외부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옵티머스 로봇들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한 충분한 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체 수요부터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오후 5시 18분, 애널리스트 질문이 시작돼요. 첫 번째는 울프 리서치에서 나왔는데, 테슬라의 증가하는 자본 지출에 대해, 특히 그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테슬라 CFO는 6개 공장에서 프로그램들이 올해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자본 지출을 소비한다고 답했어요. 옵티머스 프로그램도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요. 테슬라의 현재 생산 능력 성장도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거냐는 질문에는 CFO가 테슬라의 엄청난 전쟁 자금을 언급하면서 로보택시 네트워크 같은 이니셔티브들도 지목했어요. 오후 5시 21분,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XAI 투자에 대해 질문했어요. 테슬라와 XAI가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 거죠. CFO는 이 투자가 마스터 플랜 파트 4의 일부라고 답했어요. 일론도 테슬라 제품들에 대한 XAI 기술의 장점들을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로기 로보택시 플릿이나 옵티머스 로봇 그룹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 5시 24분, 바클레이스에서 일론에게 메모리 제약에 대해 물었어요. 테슬라 차량의 메모리에 대한 단기 제약이 있냐는 거죠. 일론은 테슬라 AI 컴퓨터가 이미 매우 컴퓨팅 및 메모리 효율적이라고 답변했어요. 기가바이트당 지능이 중요하다면서 테슬라가 업계보다 한 자릿수 또는 그 이상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오후 5시 29분, 캐나코드에서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어요. 옵티머스가 이런 경쟁자들에 비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일론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핵심 경쟁자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어요. 중국이 테슬라에게 가장 힘든 경쟁자가 될 거라고 인정한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실제 세계 지능, 전기 기계적 손재주, 그리고 손 디자인에서 앞서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어요.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모델 S와 X의 단종, 옵티머스 로봇의 본격적인 양산,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확장, 에너지 사업의 성장,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 비전까지.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로봇 공학, AI, 에너지 기업으로 테슬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숫자를 봤을 때도 테슬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연간 165만 대의 차량 생산, 163만 대 인도, 948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46.7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제품 배치까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일론의 비전이에요. 보편적인 높은 소득을 가진 미래 AI와 로봇공학이 만들어낸 놀라운 통료의 시대. 이게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로봇택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무감독 자율주행을 실현해 나가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물론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과 실행력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 발표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델 S와 X의 단종이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옵티머스 시대가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아이러브나인의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